네, 안녕하십니까. 이 브리핑 18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슈가 되는 내용을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돌봄 노조에서 주장하는 실제로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이슈가 있네요. 보건교사 등의 전문적인 의료 지원 연계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돌봄이 지자체로 넘어갔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돌봄센터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산업의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텐데요. 지자체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지자체, 학교, 교육청 협약을 통해서 학교에 있는 보건실, 도서관, 컴퓨터실 등 학교 시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지자체로 넘어갔을 때 기존의 돌봄 교실이 더 약화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되는 것이고, 기존의 돌봄 교실이 활용할 수 있었던 시설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실한 식생활에 위험이 높고 무상급식 연계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 지자체의 돌봄은요,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해 돌봄센터에서는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학생들의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시간이 8시까지이기 때문에 점심뿐 아니라 저녁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돌봄교실 직접 보내시는 부모님들 아실 겁니다. 저녁 제공 잘 되지가 않죠. 힘들죠. 이건 어떤가요? 방학기간 동안에 돌봄에서 급식을 제공했나요? 급식 제공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학기간 동안에 급식을 제공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밥을 해가지고 음식을 제공을 했었는데 학생들한테 노조의 반대로 지금 현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도시락 싸가고 있지 않나요? 또는 근처에 밥집에서 도시락을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학생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로 넘어간다면 그러한 게 오히려 그러한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이런 게 있었네요. 이동 시 외부인의 위험, 꿀버스 또는 별도의 귀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을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중구청에서는요, 돌봄 교실을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봄 전담사가 교실당 2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직접 학교 지도하고 차량까지 인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 다양한 학교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로 이관이 됐을 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시설도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활용 폭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돌봄 전담사가 교육기관 소속이 아니므로 교육적 책임감을 요구받지 않는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돌봄 전담사의 소속기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 돌봄 파업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예. 이미 파업 예고가 돼 있고, 그리고 이런 파업을 한다고 계속 예고를 한 지도 오래됐고 약간의 어떤 위협적인 발언도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어떤 교육적 책임감으로 이러는 걸까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에 영향을 받는 지자체에서는 불안하다. 지자체장의 정책에 따라서 교육 복지 방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 지자체 돌봄 예산은요, 국비 50%, 지방비 50%. 그리고 지자체는요,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이 절대로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를 보면요, 돌봄 예산이요, 학교 예산의 1.5배가 지원되고 있어요.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장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교육 복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괄하는 부서가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이 부분이 많이 호도되고 있는데, 공적
돌봄이 아닌 민간 위탁 방식의 돌봄 장사로 전락한다. 거의 선동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본 업무가 교육인 학교, 교사에선 돌봄 교실이 좀 주먹 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력 관리나 행정적인 면에서 교사가 그렇게 그쪽 분야에만 전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건 불행하지만 사실입니다. 파업도 매년 거의 일어나고 있고요.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요. 하지만요, 지자체 돌봄은 관리가 주 업무이고 제대로 된 감독과 강력한 행정력 집행이 가능한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이면서 질 높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지자체 돌봄이 갈등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약간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현재 무상 공적인 돌봄인 학교 돌봄과 달리 유상 위탁 돌봄으로 변질된 가능성이 높다. 이거 굉장히 그 사실을 호도한 내용입니다. 사실이 이렇습니다. 읽어보면 지자체 돌봄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즉 민간 의탁해서 돌봄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될 텐데요. 학교 운영위원처럼 어떤 학부모 의견 수렴 구조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자체 돌봄 기관에는요, 시설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합니다. 또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서비스 평가도 운영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자체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 돌봄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학교에는 교육에 전념하게 되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더 높은 질,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에 의한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산, 운영 시간, 시설 모든 측면에서 지자체 돌봄이 유리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지극히 합당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마치 지자체 돌봄 서비스가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을 교사와 어떤 돌봄 전담사의 대결 구도로 보는 프레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사하고 돌봄 전담사가 절대로 어떤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돌봄 서비스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해 주셔야 하는 분들은 바로 학부모님들이십니다. 저희는 그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또는 선동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도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인디스쿨의 하늘끝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